자, CPI 발표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는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모닝타임즈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은 상승 마감했네요. 어땠습니까? 네,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하고 나스닥은 0.6% 상승했고, S&P 500은 0.3%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 보면은 TSMC가 6.3% 상승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 루시드가 4.8%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업체인데 지난해 생산량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차지포인트 홀딩스, 블링크 차징이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데 4%대 상승했고, 그다음에 EV고 역시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데 9.7%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 그다음에 솔리드 파워 각각 상승했는데, 퀀텀스케이프 5.5% 상승했고, 솔리드 파워 12.3%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 11.2%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로얄 캐러비안 크루즈,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5%대 강세를 나타냈고, 카니발이 4.2% 상승했습니다. 항공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모두 7.5%, 9%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시올스 테크놀로지도 6.7% 상승.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 9.2% 상승했고, 그다음에 양자 반도체 주식인 D-웨이브 퀀텀이라고 있는데 20.7% 급등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9.7% 급등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주당 순위 EPS지요. 이 같은 경우에 기존에 0.5에서 0.7달러를 봤는데, 지금 1.12에서 1.17달러로 예상치를 지금 가이던스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도 0.6달러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2배 가까이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했고요.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했는데 16에서 17%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이전에는 11에서 1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만 봤는데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CPI가 발표됐는데 전년도 12월이죠. 6.5% 상승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1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했는데 역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근원 CPI가 지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건데 전년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역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했는데 역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비는 여전히 전월 대비 0.8% 상승하면서 지금 CPI에 부정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1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은총재는 향후에 금리 인상은 25bp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손성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느린 속도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정점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대로 내려가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보합 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우선은 좀 나눠보죠. 지표 얘기부터 좀 할 텐데요. CPI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들어보니까 예상치는 부합한데 몇 개는 또 주택이라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CPI는 주택은 우리가 이제 늦게 통계상으로 상승할 때도 늦게 반영이 됐고, 네. 빠질 때도 이제 늦게 빠져요. 후행이군요. 그게 한 2분기 6개월 정도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오래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계속 예상했던 거고, 일단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 항공료도 많이 하락한 것이 헤드라인 CPI가 6%대로 들어오는데 많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하지만 임금 상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게 이제 좀 계속 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금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서비스 쪽인데, 네. 이게 좀 잡혀야지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월가가 예상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임금 상승은 쉽게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거비 같은 것도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뒤늦게 이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이 잡힐 게 남아 있어요. 지금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떨어지고 있지만 통계상으로 늦게 잡히고 늦게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후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세부적인 악재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있고,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차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간에 이제 실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좀 뜨거운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좀 하방 압력 좀 받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쉽게 안 내려가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상반기가 좀 지나야지 어느 정도 좀 눈에 띄게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만약 상반기가 지나도 안 떨어지고 미국 경제가 뭐 어느 정도 버티면은 뭐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연착륙 골디락스의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물가가 안 떨어지면은 네. 연준은 결국에는 실업률 같은 거를 조금 더 크게 좀 떨어뜨려서 CPI를 더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해주시네요. 상반기 내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상반기 안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 더 길어졌을 때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두 번째로는 발언들, 그러니까 CPI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경제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우선 연은 총재들 보면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이제는 뭐 75bp 인상 시대는 갔다. 또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 이분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화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발언을 잘 안 들고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한 일주일 전인가에도 네.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군요. 지금 근데 이번에 이제 뭐 투표권은 없지만 50bp 인상해야 된다. 이번에는 금리 인상 50bp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뭐 75bp의 인상 같은 거는 이제 크게 인상하는 건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번 CPI를 통해서 뭐 향후에 25bp 인상이 뭐 결국에는 뭐 정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한 87% 정도로 25bp 인상을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께서는 이미 앞에서 이제 최종 금리가 얼만큼 올라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인상폭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웰스파고 전 부행장이죠. 손성원 교수, 물가가 느린 속도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악재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연준이 네.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2%대고, 적어도 월가에서 뭐 지금 이번 12월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 CPI가 지금 하락한 것,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6%대에 들어갔지만은, 네. 결국에는 한 3%대는 3, 4%? 뭐 이 정도는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 물가가 조금 이제 뭐 확실하게 잡혔다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잡힌 거는 맞습니다. 잡힌 거는 맞고,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결국 문제가 될 것인데, 손성훈 교수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주거비 같은 게 향후에 늦게 반영되고 늦게 빠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이제 업사이클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느린 속도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은 손성훈 교수 또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CPI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임금과 이제 복지 비용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부담을 줄 것이다. 인건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물가 CPI 내려가는 속도가 좀 어느 정도 좀 눈에 띄게 좀 떨어질 것이지만, 결국에는 7월 이후에, 6월 이후에는 아주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유가도 같이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유가가 22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반기서부터는, 그 상반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유가가 좀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반영되는 거는 전년 대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가가 올해 6월 이후에 어느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떨어지는 폭은 이제는 전년 대비로 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죠, 뭐 그렇죠. 떨어지는 폭은 이제 작을 것이다. 그렇게도 본다면 물가 상승 완화 속도는 결국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전체적인 이 전망을 좀 내놔 주셨습니다. 자,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공주들 흐름이 좋았는데 실적 전망이 좀 많이 상향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뭐 거의 이제 뭐 팬데믹 끝나고 이제 다 이제 엔데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눌려있던 출장 수요나 여행 수요가 뭐 당연히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네. 뭐 국내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국내 LCC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뭐 진에어나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뭐 실적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본다면 항공주들은 계속적으로 업사이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 유가도 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정이 돼 갈 것이고, 그리고 항공료도 팬데믹 전보다는 훨씬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매출하고 이익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항공주들에 대한 이런 상방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증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보합과 하락 정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좀 선반영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증시도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느 네. 정도 CPI 선반영하면서 올라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오름폭은 크지 않았죠. 장중에 변동성도 좀 상당했고, 네.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조금 조정을 보인 후에 어떤 조정을 보인 후에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좀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5일선 타고 오르는데 더 이상의 상승은 계속적인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겠냐.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기준금리와 관련된 얘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25bp 올리는 건 거의 다 예상 중입니다. 중요한 건 최종금리가 3.5냐 아니면 3.75냐. 그런데 3.5가 나오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조금이라도 들어올리면 좀 좋겠죠. 들어올리는 근데 걸로. 이번에는 이제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인데 뭐 어느 정도는 미국 참고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국내 한국은행 측도 금리를 이제 동결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미국이나 그리고 우리나라나 조금씩 전문가님 의견대로 좀 더 동결의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흐름을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닝타임이죠.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